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밤새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 소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그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가, 김주희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문장의 필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정말, 문학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읽었을 때 훌륭하다, 네, 감탄하고 또 흥미도 있게 읽은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줄거리가 나무 위키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중요한 마음에 담았던 문장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줄거리는 이 발레리나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상트페테부르크, 모스크바, 파리 이 세 도시를 이렇게 차례로 시간선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발레리나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소설에서의 그 첫 부분은 이제 그 다리랑 발목이랑 골절돼가지고 이 부상으로 은퇴한 프리마 발레리나인 나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은퇴하고 나서 한 2년 후에 고향인 상트페테부르크에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찾아뵈려고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발레 감독단인 드미트리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지젤 역으로 재기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재활을 하면서 이제 발레 연습을 다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시점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나탈리아가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는 장면들이 교차로 나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다시 그 현재까지의 회상하는 과거가 현재 시점하고 과거 회상이 교차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끝까지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게 이 나탈리아가 왜 부상을 입었는지 또 이제 이 발레 감독단인 드미트리를 원수처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싫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나탈리아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파리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런 궁금증들이 거의 이제 그 작품의 끝부분의 해상에서 이제 풀려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거는 결국 이제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발레라고 하는 그 꿈꾸는 직업에서의 발레리나로서의 성장과 또 이제 프리마라고 하면 이제 거의 전 세계 1등 발레리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공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부상 당하면서 은퇴하면서 또 실패를 맛보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고 나서도 이별을 맛보고 뭐 그런 이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탈리아가 느꼈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좋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밤새들의 도시 이렇게 제목이 밤새들의 도시인데 이게 발레리나하고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밤새지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발레리나 같은 그런 예술가들은 이제 무대에서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엄청 감탄할 만큼 이렇게 화려한 발레리나의 삶의 그 뒤에 이면에서는 이제 밤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성장과 성공 뒷면에서의 그런 이제 어려운 감정들, 또 이제 실패하면서의 또 그런 어려운 감정들, 또 사랑하고 이별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어려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전체 작품에서 주요 이야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밤새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문장은 이게 이제 나탈리아가 한 독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프를 사랑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샤샤로부터 레옹으로부터 내게 고통과 분노를 주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것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느껴졌다. 요 문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샤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탈리아의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나탈리아의 첫 번째 남자친구는 동네 친구였는데 사귀었는데 나탈리아가 얘를 이제 남자가 아니라 남동생처럼 느껴진다라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어서 헤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 사귄 애인이 샤샤인데 이 샤샤는 이제 둘이 서로 이성으로서 많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동거도 하고 결혼 약혼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샤샤가 이 남자 이 드미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천재적인, 그러니까 발레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발레리나나 드미트리의 발레를 보면 정말 감탄하는 그런 사람인데 남잔데 이 샤샤가 드미트리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이 나탈리아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이켜 회상하면서 그 관계가 꽤 오래된 관계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탈리아가 이제 샤샤하고의 사랑에 이제 금이 간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레옹은 누구냐면 나탈리아의 남자 사람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레옹이 자기가 그 새로운 바에 취직했다고 나탈리아를 초대하는데, 그래서 나탈리아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레옹으로부터 그 전에도 위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레옹을 찾아가는데 또 레옹이 또 특이한 게 위로를 잘해줄 때는 잘해주는데 또 좀 쌩깔 때는 되게 잘 쌩까거든요. 그래서 그날 나탈리아가 레옹이 초대해서 갔는데 레옹이 나탈리아를 보지도 않는 거예요.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레옹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밤에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공원인가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붕 뜨는 무중력을 겪거든요. 그때 했던 대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만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레옹이라는 친구에게도 뭔가 이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못 본 척하고, 외면당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나탈리아가 마음에 이제 어떤 이런 고통과 분노를 느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나탈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고통과 분노를 느꼈을 때 자전거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 집착적인 생각들로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무중력을 겪으면서 어떤 이제 그런 집착적인 어떤 생각의 그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몸이 붕 뜨고 또 그리고 점프할 때도 몸이 붕 뜨면 뭔가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집착적인 생각,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집착적인 생각의 그런 속박, 이거를 이렇게 붕 뜨는 그런 자유를 통해서 이제 끊어내 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어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집착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집착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자유로움이 결국 나를 마음의 고통과 번민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쇼츠에서 봤던 건데 렛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으로 출판됐더라고요. 렛댐 그러면 이제 내버려둬 이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집착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 상황이 갈등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만 마음에 고통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되뇌고 싶은 이 말이 let them, 내버려 두자.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면서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렇구나. 아, 지금 상황은 이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뭔가 집착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 실 같은 거를 확 끊어버리고 자유로워져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 이 나탈리아도 이런 걸 겪은 이후에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샤샤하고는 이제 물론 헤어져요. 헤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친구로 만나가지고 근황 토크도 하고 그렇게 또 이제 이 은퇴하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은퇴 후에 지질력으로 재기하는데 당연히 그 부상당하기 전보다는 공연을 못 하거든요. 내리막길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버려서 훨씬 이제 자기다움의 예술을 펼치는 그런 이제 좀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관심을 가졌던 문장은 이게 책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인데 내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될 걸 왜 안 가는 걸까? 아마 저기가 집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주 강렬한 본능이지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더 강렬한 이 문장인데 이거는 그 처음 사귀었던 그 애인 동네 친구 남자 그 애랑 그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엄마 집을 정리하려고 그 남자애랑 같이 엄마 집 정리하고 이제 나오는 길에 그 공장 굴뚝인가? 예, 폐공장 굴뚝인가로 이제 까마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보금자리가 있나 보죠. 예, 그때 한 대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탈리아 대사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될 거 왜 안 가는 걸까? 이게 이제 그 굴뚝에 까마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매가 나타나가지고 까마귀를 하루에 한두 마리씩 잡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옛날 남친의 그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기가 집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주 강렬한 본능이지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더 강렬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제 생명체는 보금자리를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보금자리를 갈망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고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보금자리를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영원히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고 이 사랑이 영원하면 좋겠고 또 이제 뭐 꿈꾸는 직업에서 내가 성공을 할 때에도 이 성공이 영원하면 좋겠고 그런 어떤 영원성을 이제 보금자리처럼 그러니까 갈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누구나 영원할 수 없죠. 사랑도 그러니까 뭐 영원한 사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랑도 사실은 깨지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성공도 영원히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패하게 될 수도 있고 내리막길로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또 결국 그러다가 늙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보금자리에 대한 갈망이 아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집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랑 약간 대치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로움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나는 막상 사람들은 그런 보금자리를 갈망한다, 집착한다. 네, 그런 인간의 속성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밤새들의 도시를 그런 메시지를 주는 작품으로 읽었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아니면 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성공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집착적으로 갈망을 하는 게 나의 본능인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잃게 되는 내리막길에서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집착을 끊어버려서 자유롭게 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겠다. 그렇게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니까 예, 그런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